저는 오늘 목표 설정 강의 준비했고요. 2026년을 맞이해서 목표 설정 강의 제목을 목표를 이루는 5%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목표 성공하신 분들은 5% 정도 해당된다고 해요. 실패하신 분들이 대부분 95%고 성공하신 분들이 5% 안에 해당이 되는데 그 5%들은 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 95%의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위너비 사장님들은 그 5%에 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PM 코리아에서 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5% 안에 드는 그런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또 말하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또 2026년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그래서 한번 목표를 이루는 5%의 우리 위너비 사장님들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챕터를 좀 나눠 드리면 목표 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하는 거와 구경꾼의 어떤 그런 걸 좀 기준을 알려드리고요. 또 목표 설정 로드맵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로드맵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룹의 목표까지 마무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정확한 Y나 목표 설정이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장님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목표를 설정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Y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먼저 목표 설정을 하기 전에 저는 사장님들의 이 안에 있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목표를 넘어서 이 Y의 그 속에 있는 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말할까요? 나와의 대화 중에서 좀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다. 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욕망인 거죠, 욕망. 그 욕망, 내부 의도를 좀 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짜 목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기식의 어떤 목표 말고, Y 말고, 진짜 내 안에 진짜 성공하고 싶은 이 열망과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업을 처음에 시작하거나 저도 전업을 하고 시작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고 뭐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처음부터 그 생각은 들지는 사실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진짜 전업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PM 사업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기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업할게요 하진 않잖아요. 이 내 안에 뭔가 진짜 그 나만이 알고 싶은 분명한 욕망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뭔가 이거를 남들한테 보여지기식 와이 말고 진짜 나의 욕망을 한번 찾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목표 세팅을 하는 게 전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PM을 선택했을 때 나의 내부 의도는 뭐였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뭐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자유, 권리, 소득 이거를 넘어선 더 딥한 진짜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욕망, 열망 이런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게 뭐였을까 고민했을 때 저는 그 전에 있던 업계에서 그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한계를 부딪혔을 때 진짜 내가 한 번 사는 이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아니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그냥 성공자가 되지 못한 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거기서 거기 수준으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타 네트워크의 어떤 회사를 봤을 때도 거기서도 저는 성공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그 메타인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성공자에 대한 그 열망과 욕망이 어떤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뭔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성공자가 되고 싶은데 딱 이 PM을 들여다 봤을 때 여기선 가능하겠다. 나 여기서 성공자 될 것 같아. 이 안엔 내 자리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 반드시 여기서 한 번 사는 인생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업계에서 안 됐던 거,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될 수 있는 거, 다시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되지 않는 거, 타임머신 타지 않는 이상 되지 않는 이 성공자가 왠지 피면 될 것 같다는 이 나 혼자만 아는 어떤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남들한테 그냥 뭐 권리소득이에요, 자유예요, 뭐 이런 수준의 와이가 아니라 진짜 뭔가 끄집어내기 부끄러운 수준의 그 욕망, 열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본인만 알겠죠. 저는 그 내부 의도를 사장님들이 먼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목표 설정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행동력이 전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의도를 발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후로 그걸 한번 나와의 대화를 먼저 하시는 게 전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내부 의도를 끄집어내신다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다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뾰족한 목표 설정이 세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 내부 의도가 발현되시면은 나의 어떤 나를 위한 성공이죠. 누군가를 위한 성공은 사실 아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해야지 가족도 있는 거고 남도 있는 거고 그 넘어서 사회 공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그 내부 의도와 그래서 그거에 맞는 명확하고 뾰족한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성공에는 진짜 파워가 있는데요. 이 목표 설정의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 책에서 제가 나폴레온 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이 뭐라고 하냐면 되게 여기서 되게 조금 좀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세요. 좀 약간 사이다 같은 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좀 세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목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암시 원리를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을 묶어둘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명확한 중점 목표를 그 내부 의도 발현한 다음에 명확한 목표 설정하고 자기 암시 원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기 암시 원리를 모르시면은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사실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가난한 사슬도 끊어버린대요. 치명적 질병 또한 극복하고요. 변두리 삶에서 힘과 부의 삶으로 상승할 수 있대요. 그게 진짜 명확한 중점 목표의 파워예요. 그리고 모두한 더 소름 끼치는 건 모두 위대한 지도자들은 리더십은 명확한 중점 목표를 그대로 토대로 두고 있는데 추종자들은 지도자가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면 기꺼이 그를 따른대요. 왜 나는 리크루팅이 안 돼? 나는 팀학장이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이 맨날 붙어? 저 사람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진짜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있었는지, 그걸 발현을 했는지, 거기에 맞는 내가 행동을 했는지, 도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내 주변에서 또는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걸 다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발현을 했냐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랬을 때 사장님들께서 뭐 이런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막 도전을 두려워하고 좀 완벽해진다면 하시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은 용기를 가진 자를 더 멋지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나도 도전하고 실패하고 경험하고 실패해도 오히려 그 뒤를 기꺼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용기 있는 자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 내가 얼마나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있고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표출을 하기만 했을 때 훨씬 리크루팅이나 팀 확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건데 더, 더 무서운 거는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닌 사람이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한켠으로 비켜서서 그의 길을 터준대요. 근데 우물쭈물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군중은 그의 어깨를 부딪히며 자신의 길을 내어주지를 않는다.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갭 차이가 난다면 명확한 중점 목표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 놓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나 이런 걸 놓치고 있다면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안 된다에서부터의 저는 그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026년에는 사장님들이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것만 딱 설정을 하고 간다면 50%는 시작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그 길을 터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쵸? 벌써 주문을 했다고요, 책 주문. 네. 제가 뭐 책을 팔려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사장님들께서 이 목표가 중요하다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랬을 때 사장님들께 직접 참여하는 사람과 구경꾼의 이거를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비교를 해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즈니스를 직급과 상관없이 정말 주도적이고 직접 참여하고 진심인 사람들이 있는가 방면에 이 비즈니스를 하긴 하지만 항상 뭔가 구경꾼인 같은 그런 맴도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사이다 강의 아시잖아요. 좀 세게 말할게요. 초기 직급자도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직급자도 저는 구경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초기 사업자도 직접 참여하시는 사장님들 저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더 응원드리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직급자도 구경꾼인 사람이 또 그것도 느껴져요. 그건 이미 팀원들이 다 느끼겠죠. 근데 그런 사람 봤을 때면 어떡해요? 뭐 여기 고구마가 그냥 잔뜩 고구마가 잔뜩 있는 거죠. 그런 구경꾼을 볼 때는 안타깝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그 차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이 있고,
그 목표가 있으면 거기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 액션 플랜이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해내는 용기 있는 행동력까지 갖추고 있더라. 그 차이가 너무 크더라.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예요? 길을 터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막 비키지 않고 막는 수준의 그 갭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니 비즈니스 차이는 저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비즈니스 결과로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혹시 구경꾼일까? 나도 혹시 구경꾼일까 체크를 해보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제가 PM을 하기 전에 타사에서 프로 구경꾼이었어요. 8년 동안 8년 동안 프로 구경꾼이었다. 저는 정말 구경꾼이었습니다. 8년 동안 프로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아 구경꾼으로 8년이 갈 수도 있더라고요. 소름 끼치죠. 구경꾼인 채 8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체크리스트에 제가 해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 성공의 가능성보다 실패 확률에 집중한다.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확률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을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PM에도 성공 사례가 많아요.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꼭 실패 사례만 집중하고 뭔가 불평분자 이런 게 불만이에요. 저런 게 불만이에요. 또는 제가 이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약간 이상한 그런 부정적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 8년 프로 구경꾼일 때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랠리에 가서 성공자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안 되는 그런 초기 사업자들이나 조금 이런 불평 분자의 사업자들에 집중을 하면서 아, 난 절대 못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실패에 더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도.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언어로는 자신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냥 이 비즈니스가 실패할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내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실패 확률에 집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PM을 시작할 때는 완전 달랐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저는 이번엔 진짜 참여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집중을 했을 때는 저는 진짜 실패 사례를 아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PM의 성공 사례가 워낙 많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만 자꾸 집중하게 됐고 일부러 그걸 제가 피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에너지나 안 좋은 사례가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일부러 피했던 것 같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혹시라도 성공 가능성에 지금 집중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구경꾼은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바빠요. 그쵸? 시간 쓰기를 아까워한다. 그건 이 비즈니스의 밸류를 모르시는 거죠, 사실은. 이 가치를 알면은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 그때 그 프로 구경꾼일 때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여기에 쓸 시간이 없었던 거야. 시간이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의 개인적 타이밍이 오지 않은 거다. 아직 내가 타이밍이 안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거지. 내가 만약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알고 타이밍이 왔으면 절대 시간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거는 이 비즈니스 나 또한 아직도 가치를 보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도전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잭팟을 바라고 있다. 한 라인 어떻게 터지면 되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론 우리 PM이 한 줄 보상 맞아요. 한 줄만 돼도 보상 플랜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은 맞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온라인 잭팟을 기다리는 시간이 3년, 5년, 10년이 만약 걸린다 했을 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그 뭐랄까요? 스트레스에 건강에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스트레스 건강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것 같고 너무 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고 인간 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정말 자존감 떨어질 것 같아요. 전 멋지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이 리더로서의 저는 그런 위치를 밟고 싶지 그렇게 막 온라인 잭팟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스템 나오면서 저는 막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PM은 어때요? 집중하면은 왜 온라인 잭팟만 바라냐는 거예요. 5라인, 10라인 잭팟도 터지는데 PM은 텐라인 저희 잭팟도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뭐 진짜 5라인, 10라인 잭팟도 터지는 게 PM인데 사실은 도전을 하겠죠. 도전하지 않고 온라인 잭팟만 바라는 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구경꾼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성장보다 타인의 성장에 더 민감해한다. 물론 저희가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장님들의 그런 거에 당연히 예민할 수 있고, 당연히 좋은 영향력으로 약간 그런 좋은 시너지의 그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내 성장에보다 타인의 성장에 그 집중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나의 성장의 시간보다 타인의 성장, 그런 막 힘든 감정, 여기에 시간을 다 써버리면 사실은 비즈니스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께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나의 성장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타인의 성장에 그게 비례가 완전히 그건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저는 제 것만 너무 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사업이고 젊으신 분들이 온라인 특히 많이 하죠. 그리고 마케팅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마케팅의 언어가 마케팅이 아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형제라인 누구나 또는 스폰서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 다 누구나 우리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 인스타를 하고 온라인을 해요. 그렇죠? 그거에 맞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뭐 올릴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거기에 그걸 보고 집중하면서 자기 거 온라인 올리지도 않으면서 꼭 남의 거 보면서 남의 거 글이나 스토리 보면서 부정이 털린다. 뭐 왜 누구는 저렇게 커미션이 나왔어요. 누구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뭐 어떤 글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막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쓴 게 아니라 외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케팅을 당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내가 왜 거기에 감정 마케팅을 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약에 그거에 만약에 그걸 흡수하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봐도 돼요. 하지만 내가 거기 흔들리거나 예민해지면은 보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온라인 내 것만 올리고 그냥 그거 안 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리더의 직급 갔을 때 그때 보시더라도 내가 성장할 때는 그게 너무 약간 예민해질 것 같으면 감정선이 흔들리면은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유튜브를 하나 더 올리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글을 하나 더 쓰고 그 시간에 현장 가세요. 그 시간 책을 보는 게 나아요. 왜 남의 그 인스타나 피드글이나 그런 스토리글 타 회사 타 그룹 타 형제라 아니 우리 그룹에 누구 막 그런 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글 보고 상처받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거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고 어떻게 다 이게 다른데 그게 다 나한테 비수처럼 꽂히는 말로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셔라. 왜냐면 저도 이 비즈니스 할 때 그런 부분에 흔들릴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건 원래 자극적이에요. 광고도 자극적인 거고 쇼츠, 글, 스토리 다 자극적인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사장님들한테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스토리 잘 안 봐요. 아시는 분들 파트너 하나님 스토리나 댓글 진짜 많이 못 달았던 게 지금은 이제는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는 진짜 여유 갖고 더 소통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아예 안 봤던 게 제가 그거에 그냥 트레이닝이 돼 있었어요. 다른 형제라인이나 다른 어떤 그런 글을 보면서 내 비즈니스, 내 온라인 마케팅 아니 또 내 이런 감정선이 흔들리는 게 에너지를 조금도 거기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난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싶고 너무나 성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마케팅에 집중했다. 저는 훨씬.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내가 거기에 흔들림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그때 달려 나갈 때는 하도 그걸 안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걸 되게 열심히 하면서 안 보려 내 것만 싹 하고 딱 나가고 이걸 트레이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훨씬 제 마케팅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에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이고 내가 비즈니스가 특히 좀 멈춰있을 때는 더 감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조절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성장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군가가 승승식 사고라 그래가지고 승패식 사고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승리한다고 내가 패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에서는 특히 PM은 이 사람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승승식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예를 들면 반에서 누가 전교 1등 했어요. 전교 1등 했는데 그 사람이 전교 1등 했다고 내가 대학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4년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시집 장가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전교 1등 했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을 좀 조절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사장님 너무 체크해 주시면 좋고 또 마지막은 내가 정한 로드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작심 1일. 작심 3일이면 벌써 성공했어요. 죄송하지만. 작심 1일이신 분들이 있어요. 명단 연락해야지, 위너핏 해야지, 인스타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을 맨날 설정은 되게 잘해요. 줄줄줄 써놓고 도전하지 않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 것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용기 있게 도전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도전 속에서 파트너들은 그걸 너무나
따르게 되고 그거에 신규 사장님들도 사장님들을 따르게 된다. 결국 그게 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전하시면서 2026년에는 미루지 마시고 진짜 이제 구경꾼은 이제 하지 맙시다. 이제 저희가.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타사에서 8년을 프로 구경꾼이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비즈니스 이왕 한 거는 저희가 도전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역산 로드맵을 짜냐 그걸 보여드릴 건데 저는 역산, 그러니까 1년 로드맵을 역산으로 내려와서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의 내부 의도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는데 그럼 그 목표 설정을 먼저 어느 해 정하냐면은 올해 11월에 사장님들이 11월에 이 표를 한번 그려 보세요. 그리셔서 우리 이제 프로모션 달에 아무래도 승급이 되니까 프로모션 달을 준비하면서 성장을 맞춰 하는 거죠. PM은 프로모션 달에 성장과 성공이나 핀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11월 액션팩 때 어떤 직급으로, 지금 시작하신 분들 11월 달에 어떤 직급으로 마무리를 올해 하실 건지 먼저 그걸 정하시면은 예를 들어 11월에 EVP를 하셨어요. EVP를 하셨으면은 EVP를 정하게 되면은 역산으로 그러면 9월에 어떤 직급인지, 6월에 어떤 직급인지, 5월에 어떤 직급인지, 3월에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역산으로 계산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리크루팅해야 되고, 3월에는 누구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한 계획들이 쫙쫙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저는요, 신규 만나면 그냥 그려드려요. 그냥 그려드려서 위너북에 아예 그려버려요. 그 직급표 있는 데다가 아예 그려서 사장님 이번 11월에 어느 정도 직급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밖에 로드맵 짜드릴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면서 같이 그걸 조율해서 너무 막연한 플랜 말고 진짜 실현 가능한 플랜으로 짜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액션 플랜까지 안내해드리는 미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장님 먼저 해보신 다음에 역산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시작하신 분들 저도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1월 1일 날 매니저였거든요. 매니저였고 제가 11월에 EVP가 됐어요. 11개월 걸렸어요. 11개월.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처음이었잖아요. 박선민 사장님도 네트워크 처음이었는데 물어보니까 EVP 11개월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이거는 진짜 보수적으로 가능한 플랜이에요. 11개월이. 그쵸? 명단이 없는 분들, 네트워크 처음 하는 분들,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올해 11월에 EVP는 실현 가능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EVP를 11월에 만약에 설정을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 9월이나 5월에 어떤 직급일지 VP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저는 사실 그 당시에 9월에 VP가 되긴 했는데 사장님들은 5월에 가실 수도 있는 거. 그건 내가 한번 그걸 설정을 해볼죠. 내 환경에 따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월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역산으로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셔가지고 만약에 5월에 만약 11월에 EVP고 5월에 VP야. 그러면은 3월에는 내가 최소한 IM을 리크루팅을 하셔야 돼요. 그럼 3월에 IM을 리크루팅 하려면은 1월에 이번 달부터 몇 명을 내가 지금 미팅을 할 거면 몇 명을 리크루팅 할 거면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명단 미팅 10명을 리크루팅 할 거야. 그 10명을 리크루팅 하기 위해 도전해야 될 것들은 온라인을 도전해야 돼. 어디 현장을 가야 돼. 어디 모임을 가야 돼. 또는 뭐 어떤 유튜브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복장이나 어떤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책을 내 넥터 관련된 서적을 공부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 3월에 내가 IM을 빨리 리크루팅 하려면 10명, 20명을 만나려면 내가 보상을 풀 수 있어야겠네. 보상 플랜을 빨리 연습하셔야 되고 어떤 그런 액션 플랜이 짝짝짝 나와요. 그럼 3월 IM이 됐으면 3월 달에도 플랜이 있겠죠. 5월에 VP가 되려면 이 IM을 후원해야 되네. 그럼 내가 후원하려면 후원 능력을 올려야 되네. 후원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트레이닝 받아야 되네.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5월에서 9월까지, 11월까지 EVP 가려면 또 그 기간 안에 내가 그 VP라는 빅라인을 만드는 건데 팀 빌딩을 세운다는 건데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리더가 될 건지에 대한 도전할 그런 플랜들이 1년 플랜들이 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쪼개서 1년 6개월 그리고 또 상반기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나 하실지 몇 명을 리크루팅 하실지 이번에 어떤 파트너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신다면은 액션 플랜까지 저는 그러니까 이 로드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액션 플랜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각화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11월에 EVP가 될 거야, PT가 될 거야. 막 시각화를 해요. 근데 그것만 시각하면 안 되고요. 그 가는 과정,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플랜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그 과정까지 시각화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한번 시각화를 한번 1년을 사장님들이 그 청사진을 좀 그리는 시간을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좀 이런 정결한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로드맵을 사장님들도 해보시고 신규들한테도 해주시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 로드맵 짜는 미팅을 1월에는 많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로드맵을 이렇게 짜면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이런 팀 같이 성장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을 로드맵 짜면서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미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급별로 사실 저희가 단계별로 액션 플랜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PM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평균 수당처럼 이 플랜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장님들한테 보통 사장님들이 VP, IM에서 VP가 그냥 한 번에 수능 간다 생각하시고, VP가 됐으면 EVP를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EVP가 됐으면 PT도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직급 달성을 하면 그걸 또 컨펌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직급 달성하고 약간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달에 컨펌하고, 약간 이런 구조가 많잖아요. 사실 계단식 구조거든요, 저희가. 이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뭔가 PM의 곡선이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하면 그냥 수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멈추는 이 구간이 있어요. 임계점이 항상 있어요. 직급 갈 때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가요. 달성하고 좀 멈췄다가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다시 또 튀어 올라가고 이 계단식이 있기 때문에 그 멈추는 구간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달에 VP 되면 다음 달에 그 당장 EVP 되시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는 이 속에는 사실 수많은 계단이 있어요. 2만 5천에서 VP가 2만 5천 포인트고요. EVP가 5만 포인트인데 2만 5천에서 5만을 바로 가지 않아요. 2만 5천, 그 다음 달에 3만, 3만 5천, 4만 찍고 프로모션 달에 5만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포인트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없는 달에도 목표가 우리 항상 있어요. 이번 달에도 만약에 내가 VP면은 3만 포인트 목표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2월 달에는 4만 포인트 목표로 할 거야. 그럼 3월에 5만 포인트 EVP가 되시는 거라고. 그 목표를 쪼개서 이 프로모션 달이 아닌 달에도 그 포인트 목표를 하시는 거고 프로모션에는 그 성과를 이루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달에만 바짝 떴다가 프로모션 아닌 달에는 거품처럼 사라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PM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기간 동안 탄탄하게 준비하고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백조가 밑에서 발버둥 치듯이 프로모션 딸에는 그냥 진짜 같이 컴덤 점프를 한다는 느낌인 거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 계단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쉬고 멈추는 순간 절대 지금 컨펌이 없고요. 절대 그 위에 더 큰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그거를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를 포인트 목표를 두고 숫자 목표 두고 내가 1월에 뭐 몇 명을 2명을 리크루팅 할 거야. 숫자 목표를 적으세요. 디테일하게. 이번 달에 내가 만약에 IM 만 포인트를 하는 사람인데 이번 달에는 15,000포인트를 할 거야. 그래야지 내가 3월에 VP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숫자에 좀 민감해지시고 또는 뭐 내가 랠리에 사업자나 신규를 그만큼 초대한 만큼 사실 레버리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랠리에 내가 저번에 2명을 초대했으면 나 이번에 10명 초대할 거야. 그 초대에 되게 예민하셔야 되고 위너핏에 항상 팀방 릴레이에 위너핏을 제일 많이 내 사나가 제일 많이 초대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승부욕. 랠리도 내가 제일 많이 초대할 거야. 약간 이런 팀의 승부욕. 저는 항상 그거 1등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팀방에서 VP 때부터 저는 그거에 너무 예민했어요. 그 릴레이. 그 릴레이에 항상 항다현 사나가 제일 많아야 돼. 이게 너무 민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랠리 초대든 위너핏이든 뭐든 항상 여의도에 가면은 만약 여의도 갔어. 그러면 뒤에서 몇 명이 왔지? 세보는 거예요. 아, 오늘 저번 주보다 많이 왔다. 다행이다. 그걸로 항상 그 비즈니스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걸 집중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정말 그룹의 목표, 아까 권민서 리더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룹의 그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저만의 팀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같이 여기서 시스템을 초대해서 담아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의 목표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마스터마인드가 저는 2026년에 저한테는 진짜 이 그룹의 화합을 시각화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목표예요. 예, 작년에는 뭔가 집중, 열정, 에너지였다면
저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화합을 했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만큼 포텐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같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스터마인드가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의 사람만 있으면 마음의 화학작용의 원리인데 두 사람 이상이 만났을 때 이 조화가 되는 사람이 만났을 때 화학작용이 나오면서 천재적인 잠재력이 나오면서 결국에 조직을 만드는 힘이 생기더라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다 조직 만들고 싶고 팀 만들고 싶고 팀 빌딩 만들고 싶고 진짜 리더처럼 뭔가 펼치고 싶고 이렇게 레버리지 만나고 싶잖아요. 그 조직을 만들려면은 이 마음의 화학작용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성공자들은 다 이 조화의 정신을 알고 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아까 목표의 힘, 아까 들었죠. 목표의 힘이 그만큼 정말 목표의 파워가 너무 큰데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이 사실 베이스가 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빠뜨리는 것은 그 명확한 목표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목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내가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어도 조화를 빠뜨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특히 네트워크는 더 심하겠죠. 팀워크 사업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너무 특출나면 차라리 뭐 자영업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팀워크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실현시키고 싶다면은 그럴수록 저는 조화. 근데 내가 조화를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화를 못 한다면 이거를 빨리 트레이닝하고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사람들, 아시는 사장님들은 이 부분을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목표만 설정한다면 저는 무조건 내 파트너 두 명이 생기고 네 명이 생기고 열 명이 생기고 레버리지가 나면서 그 팀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조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사업 초반에도 너무 이게 저도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공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워크 그런 관련된 막 감독님이 쓴 책들, 운동선수가 쓴 책도 많이 읽어봤고, 이 조화, 팀워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진짜 그거를 되게 신경 쓰면서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게 없다면 이 사업은 너무 힘드니까. 네, 그 사장님들께서 조화, 화합, 이 마스터마인드. 근데 마스터마인드가 되는 파장의 반대 파장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험담, 부정 언어, 불평 언어 이런 게 반대 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스터마인드로 난 조화를 빨리 해야 되고 목표를 있고 성공을 달려 나가는데 나한테 그런 파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고 싶겠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멀리 할 그런 파장을 내가 내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런 험담 이런 것만큼 가장 안 좋은 똑같은 파장이 뭐냐면 잔소리래요, 잔소리. 잔소리 독소처럼 이 마음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잔소리 또한 조언을 하는 것 같지만 잔소리 또한 그 사람한테는 마음의 화학작용을 만들 수가 없다. 조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저희가 조언을 한다고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잔소리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잔소리, 지적질, 너무 센 언어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내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진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팀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참는 것도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위너비 호가 저희가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배를 타서 저희가 이 담아낼 건데 어제 샀어요, 배. GPT가 사줬어요. GPT가 만들어줬어요. 이 그물이 금색이잖아요. 저는 금줄. 이 네트, 이 같이 이 그물을 던진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이 네트를 진짜 같이 크게 펼쳐야 되는데 이 네트가 어떤 데는 은줄일 수 있고 똥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금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화합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찢어지는 그물도 있어요. 이 찢어지는 그물이 왜 그러냐면 이쪽 그물은 되게 물고기가 잘 잡히는데 이쪽은 계속 찢어져가지고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 어느 팀은 맨날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어느 팀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험담이나 부정 언어가 많으면 이 그물을 찢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내 팀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저희가 진짜 사람 낳는 업으로서 저희가 진짜 다 담을 수 있는, 다 왔는데 그냥 이 그룹이 왔는데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2026년에는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님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진짜 내 팀부터 내 파트너, 내 스폰서님, 내 형제 라인 전체에 정말 화합을 만드는 그런 위너비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그 히든크 감독 보고서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면 읽어보시면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승리는 선수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팀의 몫이다. 팀워크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생이랑 게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승리를 가져주는 건 사실 팀워크고 저희가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팀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진짜 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신이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쵸? 근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직화된 노력의 가치를 깊이 명심하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뚜렷하고 하더라도 이 조직화된 노력, 팀워크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갭 차이가 엄청 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2022년에 이제 국가대표를 만났을 때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투지나 정신력은 99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승부욕 우리나라 사람은 승부욕 장난 아니잖아요. 승부욕, 동기부여 100점. 근데 위기관리 능력 30점인데 최악의 이 상호 의사소통이 20점이라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히든크가. 유럽과 다르게 이 한국 팀이 상호 의사소통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 집중 훈련이 들어갔다. 어떤 훈련이었냐고 물어보니까 눈을 마주치는 훈련, 말을 마주치는 훈련, 마음을 마주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축구 경기에서 중요하냐는 거죠. 그걸 먼저 해야 패스도 되는 거고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돼야지 그 다음 넥스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의 이게 완전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팀도 팀이지만 사장님들이 개인 이 목표 설정을 할 때 이번 올해에 내가 만약에 진짜 정신력도 막, 괜찮아. 나 승부욕도 뭐 괜찮아. 나 달란트도 있어. 근데 내가 왜 사업이 이럴까 생각했을 때 이 상호 의사소통에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사소통이 진짜 관계 사업을 잘 하는지, 따뜻한 언어를 하는지, 눈빛은 따뜻한지, 표정은 따뜻한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이 팀에서 뭔가 겉도는 느낌? 뭔가 약간 섞이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은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위너비는 그분들이 소수이지만 나한테는 팀을 정말 확장하고 싶은 사람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실 어딜 가서라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관계의 이런 어떤 마음의 이 크기를 좀 노력을 하는 게 저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려워요. 사실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했을 때 이 국가대표가 우리나라도 2020년, 2022년, 2002년도에 굉장히 완전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했을 때, 내가 1번, 2번이 조금 되는 사람이야? 그럼 나 3번, 4번만 하면은 나 또한 2026년 다른 결과 나올 수 있겠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신규 사장님들 미팅하고 막 이렇게 연락하면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스포너가 따뜻한 게 좋지 차가운 것이 누가 좋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형제 라인 따뜻한 게 좋지 차가운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랑이 많고 좀 따뜻하고 뭔가 더 포용심 있고 이런 사람 당연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저는 훨씬 좋을 것 같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면은 다른 결과가 아마 2026년도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께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 부족했다면 괜찮습니다. 2026년 다시 시작했고, 지금 우리 다시 그냥 워밍업 끝났고,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너비 호에서 진짜 한근 구물 만들고 있으니까 리더님들과 다 같이 이 한근 구물 잡고, 저희 만선으로 11월에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11월에 모두
만선으로 만선으로 채워서 성공하는 그런 사장님들 됐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진짜 만선 될 수 있도록 한금 구물 될 수 있도록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요. 진짜 여러분들께 부족하지만 더 채울 수 있도록 진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한 말 똑같은 말 그쵸? 불평이나 불만 뭐 험담 이런 거 말고 같은 말 하고 같은 눈빛 따뜻한 눈빛 포용의 어떤 포용의 팔 이런 게 좀 한마음으로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저희 진짜 다 같이 잘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한근 그물로 2026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사장님들, 리더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